근데 되게 두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두려웠어요. 난 어디서 일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얼마나 내가 한국에서 언제까지 내가 있을 건지? 나 잘 살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등이 생기면은 또 힘이 빠지는 거죠. 네,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ကျွန်တော်မှာရှိသမျှပစ္စည်းလေကျွန်တော်အကုန်လုံးသူများကိုပေးရင်ပေးလိုက်မယ်မဟုတ်လဲလွတ်ပစ်လိုက်မယ်ကျွန်တော်ရှစ်ဆက်ပြီးအသက်ရှင်တာကျွန်တော်အတွက်လည်းအကျိုးမရှိသလိုကျွန်တော်မိသားစုအတွက်လည်းအကျိုးမရှိပါဘူးကျွန်မစိတ်ထဲမှာအယံခံစားရပါတယ်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자살에 대해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자살을 경험했거나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သူလို့မှလည်းမြန်မာလို့တမဆိုလို့သူကြောက်ပဲရှိတယ်နောက်ပြီးတော့အရင်ကအကြောင်းနေသူစဉ်းစားပြီးတော့သူတကယ်ဘဝမှာအသက်ရှင်ရတာအကျိုးမရှိသလိုလို့သူဟာသူခံစားမိတဲ့အချိန်တွေများတယ်။ဘာဖြစ်လို့လဲဆိုတော့သူ့ရဲ့အကိုတယောက်ကပေါ့နော်သူ့ကိုသူအပီးစီရင်ခဲ့တာတွေရှိတယ်။အဲ့ဒါတွေကိုသူစဉ်းစားတဲ့ခါကျလို့ချင်းသူယူကြုံမရဖြစ်တယ်အရန်ခံစားရတယ်။မိသားစုကလည်းအဲ့ဒီအတွေ့အကြုံအရန်စိတ်ထဲမှာဘယ်လိုပြောမလဲမပျော်နိုင်ကြဘူးပေါ့နော်။အဲ့ဒီခံစားချက်တွေသူ့မှာအမြဲရှိနေတဲ့အခါကျတော့သူဘာပဲလှုပ်လို့ဘယ်လိုပြောမလဲတက်တက်ကြွကြွမရှိနိုင်ဘူးစိတ်ကအမြဲတမ်းအားငယ်နေတယ်အမြဲတမ်းဝမ်းနည်းနေတယ် 타지에 오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뭔지 두려워요. 뭔가 모르고 두려워. 왜냐면 우리가 그 한국어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왔다 해도 그게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뭐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일단은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고 배우려고 해도 잘 가르쳐 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기보다는 더 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 간에 경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먼저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와 있다 해서 좀 뭐 선배라는 그런 행세를 부리면서 괴롭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해서 본인이 뭐 이렇게 외롭다는 거 정말 이 어려운 것들을 감안하면서 한국에 들어왔던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등이 생기면은 더 힘이 빠지는 거죠.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이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미치는 영향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히 잘 돼서 이해를 받고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빨리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게 풀리면 좋은데
그런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또 이주 노동자가 조금 더 자기의 어려움을 푸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방할 수 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아니잖아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긴 인생인데, 앞으로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거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뭐,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두지 마세요. 같이 옆에서 따뜻하게 도와주면서. ဟုတ်ပါတယ်ဒီလိုမျိုးကိုအဆုံးစီရင်ချင်တဲ့အခြေအနေတွေမဖြစ်နိုင်အောင်တားဆီးလို့ရပါတယ်တားဆီးလို့ရပါတယ်ဘယ်လိုတားဆီးလို့ရမလဲလို့မေးလာကြလိမ့်မယ်ခုနကျမပြောသလိုပဲပေါ့နော်ကိုနဲ့အတူတူအလုပ်လုပ်နေတဲ့သူတယောက်ကသူ့ရဲ့အပြုတ်မှုတွေပြောင်းလဲသွားတယ်ဆိုလို့ရှင်ဒါကိုလေ့လာရတော့မယ်စုံစမ်းရတော့မယ်မဟုတ်လေကိုတိုင်ကလည်းတကယ်လို့ဒီလိုဖြစ်နေတယ်ဆိုလို့ရှင်ဟဲ့ငါဘာများဖြစ်နေပါလဲ 이주 노동자 분들은 말할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기회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내 편이 나를 이해하면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쌓인 게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주해 온 이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겠다.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생명 지킴이가 되어 그들을 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 존중. 생명 지킴이 교육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포착하는 것이 생명 지킴이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불면 또는 과수면, 식욕저하 또는 폭식, 주변 정리, 감정 기복, 대인 기피, 자해 행동, 외모 무관심 등의 행동 변화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상실에 대한 경험, 외로움, 질병, 폭력 등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흩어져서 어떤 이게 회사들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데는 자기 혼자서 들어가게 됐고 와 거기서 뭐 외롭다고 하고 뭐 이렇게 사장이 나한테 나만 미워해 누구 동료가 난 괴롭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좀 요즘은 힘든다. 슬프다. 갑자기 그 자살을 하지 않나요? 며칠 전부터 이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잠도 잘 안 잤거나 아니면 기운이 빠져 있거나 혼자서 뭐 구석에 가가지고 뭐 울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거는 원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주의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 옆에 사람이 한국 동료가 가르친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 실수하니까 욕먹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지금 헤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바람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살했던 뭐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명지킴이는 어떤 상황을 포착했을까요?သူအဲ့လိုမေးတဲ့ခါကျတော့ तू ကတော့ကျွန်တော်80ပေးသက်ရှင်တာဘာအကျိုးမှမရှိပါဘူးခုနကကျွန်မပြောသလိုပဲကျွန်တော်မိသားစုတွေကိုလည်းကျွန်တော်အဆက်ကွဲတယ်တစ်သက်လုံးသူတို့ဒီလူပေါင်းထဲမှာသူတို့အဆက်နဲ့နေရမယ်မိသားစုကိုကျွန်တော်မဖြစ်စေချင်ဘူးကျွန်တော်ဒီမှာပဲအဆုံးစီရင်လိုက်လို့ရှင်ပိုကောင်းမယ်လို့ကျွန်တော်အနေနဲ့ကျွန်တော်ခံစားမိရပါတယ်သူဟာဆိုရင်မအိပ်နိုင်ဘူးမစားနိုင်ဘူးအမြဲတမ်းဒီစိုးရိမ်စိတ်သူရှိမှအမြဲတမ်းရှိနေတဲ့ခါကြတော့ဘဝမှာအသက်ရှင်ရတာအကျိုးမရှိသလိုလို့သူဟာသူခံစားမိတဲ့အချိန်တွေများတယ်။ဘာဖြစ်လို့လဲဆိုတော့သူ့ရဲ့အကိုတယောက်ကပေါ့နော်သူ့ကိုသူအပီးစီရင်ခဲ့တာတွေရှိတယ်။အဲ့ဒါတွေကိုသူစဉ်းစားတဲ့ခါကြလို့ချင်းသူယူကြုံမရဖြစ်တယ်အရန်ခံစားရတယ်။မိသားစုကလည်းအဲ့ဒီအတွေ့အကြုံအရန်စိတ်ထဲမှာဘယ်လိုပြောမလဲမပျော်နိုင်ကြဘူးပေါ့နော်အဲ့ဒီခံစားချက်တွေသူ့မှာအမြဲရှိနေတဲ့အခါကျတော့သူဘာပဲလှုပ်လို့ဘယ်လိုပြောမလဲတက်တက်ကြွကြွမရှိနိုင်ဘူးစိတ်ကအမြဲတမ်းအားငယ်နေတယ်အမြဲတမ်းဝမ်းနည်းနေတယ်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의 위험 신호를 생생하게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환기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적 있나요? 자살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해둔 날짜가 있나요?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ကျမမှာသူ့ကိုမမေးလို့မရတဲ့မိကွန်းတစ်ခုကတာတကယ်ပဲကိုအဆုံးစီရင်ဖို့စီရင်နေတာလားတကယ်ပဲစိတ်ကူးရှိနေတာလားဆိုတဲ့မိကွန်းကိုကျမမှာမေးရပါတယ် 생명 존중의 병은 뺑뺑 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물어봐라. 자살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시도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말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자살 충동이 줄어든대요.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예, 거기에서 매달리지 마. 그냥 잊어버려. 저는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저도 겪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한다 해도 내 조언이 그분에게 약이 될 수 있다고는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서 그 아파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ဆေးရုံခေါ်သွားတဲ့ခါကျတော့များသောအားဖြင့်ကျမရှိမှာပေါ့နော်လာတွေ့တယ်သူတို့ရဲ့အခက်ခဲတွေလာပြောတဲ့ခါကျလို့ရှိရင်ကျမအများကြီးနားထောင်ပေးပါတယ်သူတို့ခံစားနေရတဲ့ဝေဒနာတွေကိုသူတို့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면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잘 듣기만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뭔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ဒီပုံစံအတိုင်းဆိုလို့ရှိရင်လို့ဒီလိုဆက်ပြီးတော့ဝေဒနာခံစားနေရမယ်အစားငါတို့စိတ်ဆရာဝန်ရှင်ကိုတွားပြီးတော့အခုတားဖြစ်နေတဲ့အခြေအနေတွေကိုအသေးစိတ်ဆရာဝန်ရှင်ကိုပြောပြမယ်ဆိုလို့ရှိရင်တားရဲ့ဝေဒနာတွေကိုသူအများကြီးကုသပေးနိုင်မယ်လို့အမေတကယ်လဲယုံကြည်တယ်အမေအနေနဲ့ယုံကြည်ပါတယ်ဆိုတာတွေပေါ့နော်သူ့ကိုတေချာပြောပြတယ်နောက်ပြီးတော့လဲသူ့ရဲ့အခြေအနေအားလုံးကိုလဲဆရာဝန်ရှင်မှာတေချာပြောပြပါတယ်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자살에 대한 뭐 다 이게 분리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연결된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상담을 배워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 영역에서 우리 이주민 분들을 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이 생명 지킴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담은 저희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직접 전화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577-0199 109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잘 기억하며 퀴즈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 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중요사항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연결해 주세요. 생명 지킴이,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요. 본인 자신은 아주 힘들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알아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변의 동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일.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